말귀를 못 알아듣네? 늙은이 주제에 주차비 걷는 꼴 보니까 불쌍하네. 그만 접고 집에 가요. 냄새나! 입으로 세상 바꾸는 놈들 하루만 삽질시켜 보면 다 도망가더라. 뭐라고? 이 늙은 게 어디서 말대꾸야? 총 들고 나라 지켰던 손이 이젠 주차장이라도 지키는 거다. 근데 그걸 내가 짓밟아. 야, 이 늙은이 미쳤나? 비켜! 72살 주차요원과 25 조직 청년. 과연 이 낡은 주차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퇴근 시간, 재개발 예정지 주차장. 낡은 건물들 사이로 석양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등록된 차량만 들어올 수 있는 구역입니다. 팻말에도 크게 써 있죠. 등록 차량 외 진입 금지. 하지만 오늘은 그 규칙이 깨지는 날이었어요. 쿠아앙. 머플러 소리가 귀청을 찢었습니다. 오토바이 세대가 출구 쪽에서 역주행으로 돌진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사람들이 황급히 비명을 지르며 비켜섰죠.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주차요원 한명수, 72살. 낡은 주차요원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허리만큼은 곧았어요. 눈빛도 또렷했죠. 젊은 시절 군에서 단련된 몸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한명수가 앞을 막아섰어요. 손을 들어 오토바이를 제지했죠. 이쪽은 진입 금지야. 출구로 돌아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명령조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투였죠. 하지만 오토바이를 탄 청년들은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앞장선 청년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도윤, 25. 얼굴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돌아가긴 뭘 돌아가요. 우리 형님이 이 구역새로 맡기로 했거든. 이제 여기 우리 구역이에요. 말투부터가 건방졌습니다. 존댓말을 쓰는 척하지만 그 속엔 조롱만 가득했죠. 한명수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누구 맘대로 구역이 막 바뀌냐? 도윤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뒤에 있던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죠. 한명수를 우습게 보는 거였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늙은이 주제에 주차비 걷는 꼴 보니까 불쌍하네. 그만 접고 집에 가요. 냄새나. 냄새나. 그 말이 주차장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명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죠. 다만 입만 천천히 열렸습니다. 입으로 세상 바꾸는 놈들. 하루만 삽질시켜보면 다 도망가더라. 퍼. 도윤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자존심이 긁힌 겁니다. 뒤에서 부하들이 낄낄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도윤은 참을 수 없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이 늙은 게 어디서 말대꾸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명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차요원 조끼가 바람에 펄럭였죠. 그 순간 한명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날 같았죠. 총 들고 나라 지켰던 손이 이젠 주차장이라도 지키는 거다. 근데 그걸 내가 짓밟아? 도윤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노인 보통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달랐죠. 하지만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어요. 세상 바뀌었어, 노인네. 지금은 힘이 돈에서 나와. 한명수가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도윤의 뒤꿈치가 살짝 뒤로 빠졌어요. 본능적으로 물러나는 거였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돈 맛본 놈들이 이렇게 설치는 거냐?
한명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죠. 야, 이 늙은이 미쳤나? 비켜. 오늘부터 여긴 우리 형님 구역이라니까. 쿵. 도윤이 한명수를 밀쳤습니다. 강하게. 있는 힘껏. 한명수는 중심을 잡았지만 옆에 서 있던 여직원 박 씨가 휘청거리며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죠. 쿵. 그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으윽. 박 씨가 신음을 흘렸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한명수가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괜찮소? 무릎을 꿇고 박 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박 씨의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거죠. 한명수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눌러줬어요. 정신 차리시오. 박 씨, 정신 차려요. 박 씨가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아, 아파요. 괜찮아요. 내가 있어. 지금 구급차 부를 테니. 한명수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맞지? 이 늙은이가 여자 밀쳤다. 야, 찍어. 찍어라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하 하나가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환하게 켜졌죠. 형님, 영상 돌아요. 찰칵, 찰칵. 도윤이 웃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처럼 비열하게. 좋아. 세상은 짧은 영상 하나면 충분하지. 핸드폰 카메라 불빛이 번쩍였어요. 한명수는 박 씨를 아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차갑게 흔들렸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노인이 여자 밀었대. 진짜? 영상 찍었다던데? 세상에 나이 먹고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요즘 노인네들 왜 저래? 소문은 진실보다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퍼졌죠. 저기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한명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바빴습니다. 누구 하나 다가오지 않았어요. 한명수는 이를 악물고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개발 주차장입니다. 부상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도윤 일당은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탔어요. 쿠아앙 머플러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욕설과 웃음소리가 뒤섞여 멀어졌죠. 늙은이 주제에 설치더니 꼴 좋네. 오늘부터 여기 우리 땅이야.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도 한명수는 박 씨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박 씨는 여전히 몽롱한 상태였죠. 한명수의 손수건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시오. 곧 구급차 와요. 한명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단단했어요. 박 씨를 놓치지 않으려 꽉 잡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명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등에 굳은 살이 석양빛에 드러났죠. 낡은 군번줄이 손목에서 흔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박 씨를 들것에 옮겼죠. 한명수가 함께 따라가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손을 내저었어요. 보호자가 아니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있을 때 다쳤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나중에 병원으로 오세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죠. 한명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피 묻은 손수건을 쥔 채로. 주차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어요. 하지만 핸드폰엔 이미 영상이 퍼지고 있었죠. 한명수는 조끼를 여몄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차량을 안내했죠. 손짓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같은 주차장. 어제와 똑같은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엔 어제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봤어? 노인이 여자 밀었대. 진짜 충격이야. 저 나이에 저러면 안 되는데. 요즘 노인네들 진짜 무섭더라.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댓글은 이미 수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늙은이 출입금지, 저러니까 노인 혐오가 생기지.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나?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죠.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짧은 영상 하나만 믿었어요. 주차장 한쪽 구석. 도윤 일당이 오토바이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봐, 늙은이가 여자 밀었지? 세상은 짧은 영상 하나면 끝이야. 도윤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어요. 옆에 있던 부하가 핸드폰을 들이밀었죠. 형님, 앞부분은 통으로 지웠습니다. 도윤이 화면을 쓱 넘기며 확인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잘했어. 사람들은 처음 안 봐. 결론만 본다. 부하들이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그저 게임이었어요. 재미있는 놀이였죠.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든 말든 그들은 상관없었습니다. 댓글 봤어요? 완전 난리 났던데요. 그러게. 늙은이 인생 끝났지 뭐. 이제 저 자리도 우리 거예요, 형님. 멀리서 한명수가 조용히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주차요원 조끼를 입은 채 가만히 서 있었죠. 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손등에 굳은 살만 석양빛에 드러났어요.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한명수를 발견했어요. 비웃음을 터뜨렸죠. 저기 있네. 아직도 출근했어? 대단하네, 진짜. 부하들이 와르르 웃었어요.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저 나이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봐. 완전 끝났는데 말이야. 한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눈빛만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앞. 소장이 밖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명수를 보더니 손짓했죠. 한명수 씨, 잠깐 들어와 보세요. 한명수가 사무소로 들어갔어요. 소장은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상 위엔 민원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한명수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소장이 핸드폰을 돌려 보였어요. 화면 속엔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앞부분이 잘렸습니다. 저 애들이 먼저 밀어서. 증거 있어요? 소장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한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소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서류가 흔들렸죠. 그럼 곤란한데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주차요원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회사 이미지도 안 좋고 위에서도 난리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증거를 찾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장 내일 감사 나온다고요. 소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명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분간 쉬세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소장님, 저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소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었죠. 한명수는 천천히 조끼를 벗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수가 사무소를 나왔어요. 문이 쿵 닫혔습니다. 주차장을 걸어나가는 한명수의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석양이 그의 등을 비췄죠. 도윤 일당이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박수였어요. 오예, 드디어 저 늙은이 잘렸다.
이제 여기 완전 우리 땅이네. 형님, 진짜 천재 아니에요? 도윤이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뿜어냈어요. 승리한 사람처럼 웃었죠. 맞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주먹이 아니라 머리야, 머리. 부하들이 환호했어요. 오토바이 경적을 울려댔죠. 빵빵빵 시끄러운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명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저녁 한명수의 집. 작은 원룸이었어요. 낡은 가구들, 오래된 사진 액자, 군복 사진 하나. 한명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손녀 지유에게서 온 전화였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상 봤어요. 응,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요? 지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한명수는 한숨을 내쉬었죠. 지유야, 진정해라. 진정이 돼요? 댓글 봤어요?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지 봤냐고요. 지유가 울먹였어요. 한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할아버지 잘못 없잖아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제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지유야, 넌 내일이나 잘해라. 이건 내가. 할아버지. 지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명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죠.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한명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밤 공기가 폐를 채웠죠. 한명수는 낡은 군번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총 들고 나라 지켰던 손이 이젠 이것도 못 지키나.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뭔가 단단한 게 깔려 있었습니다. 분노도 체념도 아닌 그 무언가였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명수가 받았죠. 여보세요? 한명수 씨죠? 저는 박미선 씨 남편 강철호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명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박 씨 괜찮습니까? 제가 병원에. 오지 마세요. 아내가 당신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변명하지 마세요. 영상 다 봤어요. 아베, 그런 거 없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툭. 전화가 끊겼어요. 한명수는 핸드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한명수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신고를 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있었어요. 영상은 이미 퍼졌고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었죠. 한명수가 가해자라고.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한명수를 맞았어요.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아, 그 영상 주인공이시네요. 형사가 한명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미 선입견이 박혀 있었죠. 한명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긴 싸움의 시작이었죠.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한명수의 얼굴을 비췄어요. 형사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속엔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어르신 밀친 건 사실로 보입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무덤덤했어요. 한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이 잘렸습니다. 증거는요? 찾겠습니다. 형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명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에 낡은 군번줄을 쥐고 있었어요.
형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피해 직원 박 씨는 뇌진탕, 합의 의사 불명. 한명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 씨가 뇌진탕이라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분 먼저 살펴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형사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한명수를 빤히 쳐다봤죠. 어르신, 여기서 책임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증거 없으면 어르신만 불리해져요. 한명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탁탁탁 소리만 조사실에 울렸죠. 일단 피해자 진술 받고 영상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가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수가 일어섰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한명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녀 지우였습니다. 31살.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한명수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한명수를 붙잡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한명수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말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있지만 이건 아니야. 그럼 증거요. 제가 찾을게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명수는 고개를 저었죠. 너는 규정 지켜라. 지우가 한 박자 쉬었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규정 안 깨요. 방법을 씁니다. 한명수가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날카로웠죠. 한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우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사이버 수사팀 문을 열었죠. 사이버 수사팀 사무실. 컴퓨터 여러 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컵라면을 먹으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죠. 저기요, 실례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영상 복구 가능한가요? 지우가 USB를 꺼내 들었어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영상 복구요? 어떤 건데요? 편집된 영상이에요. 앞부분이 잘린 것 같아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이 떴죠. 아, 이 영상 요즘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지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제 할아버지예요.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진지해졌죠. 형사님, 앞부분 싹 잘랐네요. 복구는 됩니다. 시간 좀 필요해요. 해주세요. 이건 단순 시비 아닙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옆에 서서 지켜봤죠. 시간이 흘렀어요. 컵라면 김이 모니터에 흐렸습니다. 나왔다. 직원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에 도윤 일당이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었죠. 소리도 선명했어요. 차 긁어. 접촉사고로 밀어. 주차 요원만 없애면 깔끔해. 오늘부터 여기 우리 형님 구역이야. 서류? 그딴 거 필요 없어.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한명수가 박 씨를 잡아당겨 보호하는 순간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밀친 게 아니었어요. 구조한 거였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정지시켰어요. 이 구도면 구조예요. 밀친 게 아니라. 지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끝났네요. 직원이 화면을 더 확대했어요. 업로더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 업로더가 도윤 무리 중 한 명이에요. 편집 로그까지 남겨놨어요. 영상 수정한 흔적이 다 있습니다. 뒤에 조직 붙었어요.
재개발 관리권 노리는 애들. 지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죠. 배우까지 묶어주세요. 전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키보드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형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예요. 증거 확보했어요.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경찰서 조사실. 도윤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비웃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다 알아서 해요. 우린 걱정 없고. 쾅! 문이 열리고 형사가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펑 내려놓았죠. 도윤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앞부분 복원됐다. 보험 사기, 영상 조작, 공갈 미수. 다 너희 작품이지.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왜 우리? 영상 올린 건 내 친구고 편집한 건 내 집 컴퓨터야. IP 주소 다 나왔어.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장난이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장난?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게 장난이야?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또 다른 문이 열렸어요.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민태석, 52살. 예비역 중령이었어요. 딱 멈춰 섰습니다. 도윤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죠. 교관님께 예의부터 갖춰라.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죠. 교관님? 민태석이 조사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윤의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내 아비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태석이 한명수를 보더니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교관님. 민태석 왔습니다.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명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민태석은 차렷 자세로 서 있었죠.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한명수를 봤어요. 한명수, 그 교범의 한명수? 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직함입니다. 오늘은 피해자 한명수로 왔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은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명수가 도윤 앞에 섰죠.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어제 재미있었냐? 도윤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명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대답해라.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한명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안 공기가 무거웠어요. 민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도윤은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떨고 있었어요. 한명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조사실을 물들였죠.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복도. 조사실 문이 닫힌 뒤였어요. 지우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한명수가 나왔어요.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우가 한명수의 팔을 잡았죠. 이제 끝난 거예요. 증거도 나왔고 저 애들 다 잡혔잖아요. 한명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왜요? 뭐가 더 남았어요? 박 씨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지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명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그분이 깨어나서 진실을 말해줘야 진짜 끝이야. 지금은 아직 반만 온 거지. 한명수가 복도를 걸어갔어요.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병원 중환자실 앞. 한명수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박 씨가 누워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한명수는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지우가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한명수 옆에 앉았죠. 박 씨는 어때? 아직 의식이 없대요.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뇌출혈이 있었대요. 지금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래요. 한명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지우가 한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저 애들이 밀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어. 할아버지.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한명수가 벌떡 일어났죠. 박 씨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서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한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우가 한명수를 부축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 씨의 남편 강철호였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한명수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당신이 한명수요? 한명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강철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내가 젖골이 됐어. 강철호가 한명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지우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닥쳐. 영상 다 봤어. 당신 할아버지가 내 아내 밀었잖아. 그게 아니라 앞부분이. 변명하지 마. 강철호가 한명수를 밀쳤어요. 한명수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우가 소리쳤죠. 그만하세요. 영상 조작된 거예요. 증거도 다 나왔고요. 강철호가 지우를 노려봤어요. 증거?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아내는 지금 저기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강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한명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강철호가 비웃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없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강철호가 돌아섰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죠. 한명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우가 한명수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녁 한명수의 집. 한명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태석이었죠. 교관님, 저 민태석입니다. 태석이구나. 도윤이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비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한명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선택한 길이지. 교관님 박 씨는 어떻습니까?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민태석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제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 이건 내가 풀어야 할 일이야. 교관님, 태석아, 넌 내 아들이나 잘 가르쳐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전화가 끊겼어요. 한명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병원. 한명수는 또다시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도 마시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죠. 사람들이 오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집에 좀 가세요.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할아버지가 쓰러져요. 난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한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한명수가 벌떡 일어났죠.
박 씨가 깨어났습니다. 한명수의 눈이 커졌어요. 지우가 한명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아직 몸이 약해서 오래 말할 순 없습니다. 보호자부터 만나고 계십니다. 강철호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명수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강철호가 나왔어요. 얼굴이 복잡했습니다. 당신 들어가 보세요. 한명수가 놀란 표정으로 강철호를 봤어요. 아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답니다. 한명수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박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한명수 씨. 박 씨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한명수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괜찮습니까?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다 기억해요. 저 오토바이 탄 애들이 밀었고 한명수 씨가 저를 잡아줬어요. 밀친 게 아니라 구해준 거예요. 한명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제가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한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문 밖에서 강철호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강철호가 낮게 말했어요. 한명수가 고개를 들었죠. 제가 오해했습니다. 한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강철호가 한명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명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실, 도윤이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어요. 한명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태석은 아들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도윤 씨, 구속영장 청구 들어갑니다. 공범들도 모두 체포됐고요. 도윤의 어깨가 떨렸어요. 구속. 그 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반성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세요. 형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명수가 조사실을 나갔어요. 민태석이 따라 나왔죠. 복도에서 민태석이 한명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됐네. 자네 잘못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아비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민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명수가 민태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나라 지켰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자네 아들이 배울 차례야. 교관님, 민태석이 다시 허리를 숙였어요. 한명수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터졌어요. TV 화면 속 자막이 흘러갔죠. 재개발 이권 노린 조직 검거 보험 사기 루트 일망타진 영상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 함정에 빠뜨려. 앵커가 말했어요. 재개발 지역 주차장 관리권을 노린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영상을 조작해 무고한 주차요원을 가해자로 몰았으며 하지만 한명수의 명예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재개발 주차장. 한명수가 관리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한명수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한명수 씨? 복직하러 왔습니다.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책상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죠. 그게 회사에서 아직 결정이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뉴스도 나왔고요. 그건 알지만 소장이 말을 흐렸어요. 한명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아직 좀 그렇습니다. 한명수 씨 나오시면 민원이 들어올까봐. 한명수가 소장을 똑바로 봤어요. 민원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못 쓴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 눈치 때문에 못 쓴다는 거죠? 소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한명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수가 돌아서려는데 소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일주일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본사랑 이야기해 볼게요. 한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소를 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명수는 매일 전화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소장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죠. 한명수는 다시 주차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명수 씨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안 된답니다. 한명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한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명수가 사무소를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박 씨와 강철호였어요. 박 씨는 목에 보호대를 하고 있었지만 걸어 다닐 수 있었죠. 한명수 씨. 박 씨가 한명수를 불렀어요. 한명수가 멈춰 섰습니다. 박 씨, 괜찮습니까? 네, 많이 나았어요. 그런데 복직 안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한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씨가 사무소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강철호가 따라 들어갔죠. 소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장이 당황했어요. 그게 회사 방침이라서. 회사 방침? 제 목숨 구해준 사람을 못 쓴다는 게 회사 방침이에요?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강철호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진술했잖아요. 한명수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알지만 본사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먼저잖아요. 박 씨가 소리쳤어요. 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그때 사무소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태석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예비역 중령답게 위압감이 있었죠. 제 아들이 저지른 일로 한명수 씨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복직을 안 시켜준다? 이건 2차 가해 아닙니까? 소장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제가 본사에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명함 주세요. 민태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소장은 어쩔 수 없이 명함을 꺼냈죠. 사흘 뒤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명수 씨, 복직 결정 났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한명수는 전화를 받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지우가 옆에서 환호성을 질렀죠. 할아버지, 됐어요. 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차장.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한명수가 주차요원 조끼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낡은 군번줄을 쥐고 있었죠. 차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한명수가 손을 들어 안내했습니다. 정확하고 능숙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 씨, 강철호, 민태석, 그리고 지우. 한명수가 돌아보며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의 표시였죠. 멀리서 한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부하들이었어요. 반사조끼를 입고 있었죠. 주차 안내 봉사 명령을 받은 거였습니다. 도윤이 한명수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이제 사람 먼저 보겠습니다. 한명수가 짧게 말했어요. 그게 기본이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명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한명수는 도윤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자리로 돌아가 주차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한명수 옆으로 다가왔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한명수가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지우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할아버지도 복직했고, 도윤이 애들도 처벌받고, 한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차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할아버지,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여기서 계속 일하시는 거. 왜?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아직도 영상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명수가 지우를 봤어요. 그래서 도망가라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도망치면 진 거야. 난 진 적 없어. 한명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주차장엔 평화가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명수는 매일 출근했고 도윤은 봉사활동을 했죠.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주차장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가 한명수에게 다가왔어요. 한명수 씨? 네, 그렇습니다. 전 법무법인 정의 소속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명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 의뢰인 김광수 씨 건으로요. 합의 제안이 있습니다. 한명수가 변호사를 똑바로 봤어요. 합의요? 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명수 씨께 위자료를 지급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금액은 3천만 원 어떻습니까? 3천만 원. 한명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명함을 한명수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차에 타서 떠났습니다. 한명수는 명함을 쥔 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한명수의 집. 한명수는 소파에 앉아 명함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3천만 원. 그 돈이면 지우에게 뭐라도 사줄 수 있었죠. 낡은 집도 조금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우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훈 변호사한테 연락 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박 씨한테 들었어요. 합의하시면 안 돼요. 지우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왜? 그거 함정이에요. 합의하면 김광수 형량 줄어들어요. 한명수는 침묵했어요.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 사람 조직 보스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괴롭혔는지 알아요? 재개발 지역마다 나타나서 약자들 괴롭혔대요. 합의해주면 안 돼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한명수는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3천만 원. 하지만 그 돈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김광수가 빠져나갈 구멍이었죠.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명수 씨, 생각해 보셨나요? 거절합니다. 금액이 부족하신가요? 5천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한명수의 손이 또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돈으로 김광수가 형량 줄이려는 거잖습니까?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명수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김광수는 어차피 처벌받습니다. 한명수 씨가 합의해도 안 해도 비슷해요. 그런데 왜 돈을 마다하십니까? 원칙 때문입니다. 원칙으로 밥 먹고 삽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한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주차장. 한명수가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다시 그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차에서 김광수가 내렸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거였어요. 김광수가 한명수에게 다가왔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한명수 씨, 무슨 일입니까? 합의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명수가 김광수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빌미 주고 싶지 않습니다. 김광수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노인네,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돈 앞에선 다 무릎 꿇어요. 난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버티나? 김광수가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한명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한명수의 집.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한명수 씨, 마지막 제안입니다. 7천. 어떻습니까? 7천만 원. 한명수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한명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한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돈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합의 안 합니다. 한명수가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한명수가 중얼거렸어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미소 짓고 있었죠. 한명수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한명수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법원. 김광수와 도윤 일당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한명수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가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판사가 한명수를 봤습니다. 증인, 피고인 측에서 합의 제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수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김광수는 약자들을 괴롭히며 이권을 챙겨왔습니다. 제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김광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어요.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피고인 김광수는 조직을 이끌며 재개발 지역의 관리권을 강탈하고 불법적으로 금품을 갈취해왔다. 본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피고인 김광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김광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가 뭐라 말했지만 김광수는 듣지 못했어요. 피고인 도윤은 피고인 김광수의 지시를 받아 영상을 조작하였고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가해자로 몰렸다. 또한 폭행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버지의 엄한 훈계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가 도윤을 봤어요. 피고인 도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태석이 방청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한명수가 법원을 나왔어요.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한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지우가 한명수의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법원을 걸어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법원 앞 계단.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어요. 한명수와 지우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한명수 씨. 돌아보니 민태석이었어요.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명수가 멈춰섰죠. 교관님, 잠깐만요. 민태석이 다가왔어요.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윤이 교도소로 갑니다. 오늘 당장. 민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관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말해보게. 도윤이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교관님 말씀이라면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한명수가 민태석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진 민태석을 한명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가장 강했던 남자가 지금은 무너져 있었죠. 알았네. 가보지. 법원 뒤편 호송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수갑을 찬 채 서 있었습니다. 한명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죠. 교관님. 도윤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한명수가 도윤 앞에 섰습니다. 1년 6개월. 길지 않아. 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 한명수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안에서 배워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사과는 됐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보여줘. 한명수가 손을 걷었어요. 도윤이 호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태석이 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명수가 민태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도 배우게. 아비로서. 네, 교관님. 며칠 뒤 주차장. 평화가 완전히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한명수는 매일 출근했고 차들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저분이 그 주차 요원? 응, 뉴스 나온 사람. 억울하게 당했다던데. 진짜 안 됐어. 영상 조작이었대. 진짜 악질이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습니다. 동정과 존경의 눈빛이었죠. 한명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일했어요. 어느 날 오후 주차장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었죠. 한명수 씨,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명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할 말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억울하셨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한명수가 카메라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버틴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상 조작으로 가해자로 몰렸잖습니까? 화나지 않으셨어요? 화났죠. 하지만 화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의 제안도 거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한명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으로 정의를 살 순 없습니다. 김광수 같은 사람들이 돈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카메라가 한명수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명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짧은 영상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실은 항상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떠났어요. 한명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차량을 안내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어요. 재개발 지역 주차장에서 일어난 영상 조작 사건의 피해자 한명수 씨를 만났습니다. 한명수 씨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진실을 지켰고 거액의 합의금도 거절했습니다. 화면에 한명수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돈으로 정의를 살 순 없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한명수 씨는 군 교관 출신으로 젊은 시절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예비역 중령 민태석 씨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건의 가해자 도윤은 민태석 씨의 아들입니다. 한명수의 집. TV를 보던 지우가 한명수를 봤어요. 할아버지, 유명해지셨어요. 한명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한명수가 TV를 껐어요. 진실은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켜지는 게 중요하지. 며칠 뒤 주차장. 한명수가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들이었어요. 한명수 씨?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생 봉사 동아리인데요. 한명수 씨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같이 봉사활동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한명수가 당황했어요. 봉사활동이요? 네. 주차 안내 같은 거 도와드리고 싶어요. 배우고 싶기도 하고요. 한명수가 젊은이들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좋지. 함께 하자고. 젊은이들이 환호했어요. 그날부터 주차장에는 젊은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수가 가르쳐 줬어요. 차량을 어떻게 안내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천천히. 사람 먼저야. 한명수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어요. 젊은이들이 따라했습니다. 천천히 사람 먼저. 주차장이 활기로 가득 찼어요. 어느 날 저녁 한명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한명수 씨 아니세요? 한명수가 놀라 할머니를 봤어요. 네, 그런데요. TV에서 봤어요. 참 대단하세요. 저도 억울한 일 당한 적 있는데 참기만 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명수 씨 보니까 용기가 나요. 나도 이제 참지 말아야겠다 싶어요. 한명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용기 내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한명수는 할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버스에 올라탔죠. 그날 밤 한명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명수는 낡은 군번줄을 쥐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지? 한명수가 중얼거렸어요. 아내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명수도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며칠 뒤 주차장. 햇빛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한명수가 차선 앞에 서 있었어요. 주차요원 조끼가 바람에 펄럭였죠. 차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한명수가 손을 들어 안내했습니다. 정확하고 능숙했죠. 옆에서 대학생 봉사자들이 따라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천천히 사람 먼저야. 천천히 사람 먼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어요. 한명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가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어요. 한명수에게 건넸죠. 할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한명수가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지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끝났어요. 박 씨도 회복해서 복직했고요. 한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지. 박 씨가 관리사무소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목에 보호대를 뗀 상태였습니다. 많이 나아 보였죠. 한명수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박 씨, 몸은 좀 어떻습니까? 완전히 나았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박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명수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박 씨가 말했어요. 한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났어. 저녁, 주차장이 비기 시작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한명수가 조끼를 벗으려는데 민태석이 나타났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교관님, 민태석이 허리를 숙였어요. 한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민태석이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한명수가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교관님이 아니었으면 도윤이는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명수가 김광수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빌미 주고 싶지 않습니다. 김광수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노인네,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돈 앞에선 다 무릎 꿇어요. 난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버티나? 김광수가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한명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한명수의 집.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한명수 씨, 마지막 제안입니다. 7천. 어떻습니까? 7천만 원. 한명수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한명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한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돈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합의 안 합니다. 한명수가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한명수가 중얼거렸어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미소 짓고 있었죠. 한명수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한명수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법원. 김광수와 도윤 일당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한명수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가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판사가 한명수를 봤습니다. 증인, 피고인 측에서 합의 제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수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김광수는 약자들을 괴롭히며 이권을 챙겨왔습니다. 제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김광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어요.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피고인 김광수는 조직을 이끌며 재개발 지역의 관리권을 강탈하고 불법적으로 금품을 갈취해왔다. 본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피고인 김광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김광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가 뭐라 말했지만 김광수는 듣지 못했어요. 피고인 도윤은 피고인 김광수의 지시를 받아 영상을 조작하였고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가해자로 몰렸다. 또한 폭행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버지의 엄한 훈계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가 도윤을 봤어요. 피고인 도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태석이 방청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한명수가 법원을 나왔어요.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한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지우가 한명수의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법원을 걸어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법원 앞 계단.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어요. 한명수와 지우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한명수 씨. 돌아보니 민태석이었어요.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명수가 멈춰섰죠. 교관님, 잠깐만요. 민태석이 다가왔어요.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윤이 교도소로 갑니다. 오늘 당장. 민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관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말해보게. 도윤이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교관님 말씀이라면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한명수가 민태석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진 민태석을 한명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가장 강했던 남자가 지금은 무너져 있었죠. 알았네. 가보지. 법원 뒤편 호송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수갑을 찬 채 서 있었습니다. 한명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죠. 교관님. 도윤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한명수가 도윤 앞에 섰습니다. 1년 6개월. 길지 않아. 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 한명수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안에서 배워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사과는 됐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보여줘. 한명수가 손을 걷었어요. 도윤이 호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태석이 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명수가 민태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도 배우게. 아비로서. 네, 교관님. 며칠 뒤 주차장. 평화가 완전히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한명수는 매일 출근했고 차들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저분이 그 주차 요원? 응, 뉴스 나온 사람. 억울하게 당했다던데. 진짜 안 됐어. 영상 조작이었대. 진짜 악질이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습니다. 동정과 존경의 눈빛이었죠. 한명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일했어요. 어느 날 오후 주차장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었죠. 한명수 씨,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명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할 말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억울하셨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한명수가 카메라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버틴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상 조작으로 가해자로 몰렸잖습니까? 화나지 않으셨어요? 화났죠. 하지만 화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의 제안도 거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한명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으로 정의를 살 순 없습니다. 김광수 같은 사람들이 돈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카메라가 한명수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명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짧은 영상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실은 항상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떠났어요. 한명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차량을 안내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어요. 재개발 지역 주차장에서 일어난 영상 조작 사건의 피해자 한명수 씨를 만났습니다. 한명수 씨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진실을 지켰고 거액의 합의금도 거절했습니다. 화면에 한명수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돈으로 정의를 살 순 없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한명수 씨는 군 교관 출신으로 젊은 시절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예비역 중령 민태석 씨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건의 가해자 도윤은 민태석 씨의 아들입니다. 한명수의 집. TV를 보던 지우가 한명수를 봤어요. 할아버지, 유명해지셨어요. 한명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한명수가 TV를 껐어요. 진실은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켜지는 게 중요하지. 며칠 뒤 주차장. 한명수가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들이었어요. 한명수 씨?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생 봉사 동아리인데요. 한명수 씨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같이 봉사활동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한명수가 당황했어요. 봉사활동이요? 네. 주차 안내 같은 거 도와드리고 싶어요. 배우고 싶기도 하고요. 한명수가 젊은이들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좋지. 함께 하자고. 젊은이들이 환호했어요. 그날부터 주차장에는 젊은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수가 가르쳐 줬어요. 차량을 어떻게 안내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천천히. 사람 먼저야. 한명수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어요. 젊은이들이 따라했습니다. 천천히 사람 먼저. 주차장이 활기로 가득 찼어요. 어느 날 저녁 한명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한명수 씨 아니세요? 한명수가 놀라 할머니를 봤어요. 네, 그런데요. TV에서 봤어요. 참 대단하세요. 저도 억울한 일 당한 적 있는데 참기만 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명수 씨 보니까 용기가 나요. 나도 이제 참지 말아야겠다 싶어요. 한명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용기 내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한명수는 할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버스에 올라탔죠. 그날 밤 한명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명수는 낡은 군번줄을 쥐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지? 한명수가 중얼거렸어요. 아내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명수도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며칠 뒤 주차장. 햇빛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한명수가 차선 앞에 서 있었어요. 주차요원 조끼가 바람에 펄럭였죠. 차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한명수가 손을 들어 안내했습니다. 정확하고 능숙. 한명수가 꽃다발을 내려다봤어요. 자네 아들이야. 자네가 잘 가르치게. 네, 교관님. 면회 갈 때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오면 제대로 된 사람 만들겠습니다. 민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명수가 민태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윤이한테 전해주게. 나오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라고. 네, 교관님. 꼭 전하겠습니다. 민태석이 다시 허리를 숙이고 떠났어요.
한명수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명수가 주차장을 나섰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한명수는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우리 잘 살았지?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집에 도착한 한명수는 꽃다발을 아내의 사진 앞에 놓았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무사히 끝났어. 고맙소. 한명수가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명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차장. 한명수가 출근했어요. 조끼를 입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대학생 봉사자들이 나타났어요. 박 씨도 출근했죠. 모두가 제자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한명수가 손을 들어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정확하고 능숙했어요. 햇살이 한명수를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주차장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천천히 사람 먼저. 한명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사람 먼저지. 그때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수는 손을 내저었죠. 인터뷰는 됐습니다. 할 일 해야 해요. 기자들이 웃으며 물러났어요. 한명수는 다시 차량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든 등이 보였죠. 지우가 한명수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냐? 할아버지 손 보니까 예전에 총 들고 나라 지키던 손이 이젠 주차장 지키고 계시네요. 한명수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웃음이 번졌죠. 지키는 건 똑같아. 예전엔 나라였고 지금은 이 주차장이지. 뭘 지키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돼. 지우가 한명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군번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한명수는 다시 차량을 안내했어요. 젊은이들이 따라했죠. 천천히 사람 먼저. 목소리들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주차장엔 질서가 돌아와 있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한명수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여전히 한명수가 서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교도소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도윤이 보낸 거였습니다. 한명수는 편지를 펼쳤어요. 교관님, 저 도윤입니다. 안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관님 말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사람 먼저. 그게 기본이라는 것. 나가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한명수가 편지를 접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기다리마. 주차장에 저녁이 내렸어요. 한명수가 조끼를 벗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우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맙다. 두 사람은 함께 주차장을 나섰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지우가 물었어요. 한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해. 왜요?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야. 지우가 한명수의 팔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등지고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질서가 돌아온 자리, 조용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죠. 한명수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늙어서 약한 게 아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할 때 거기가 약한 자리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감사합니다.